자, 이제 우리 139페이지. 자, 이제 거의 대항력부터 봅니다. 대항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제 쫓아내려고 한다든가, 아까 경매로 넘어갔을 때랄지 나는 못 나가라고 버틸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대항력을 해요. 그럼 대항력을 행사하는데 여러분이 좀 혼동하는 게, 아까도 그랬지만 대항력하고 대항 요건을 구분해야 돼. 대항 요건만 있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택인도는 내가 입주해서 살아야 되고, 주민등록은 뭐야? 전입신고. 전입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가지 다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있다 그랬죠? 다음날 0시. 자, 그런데 2번 주민등록은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수리한 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예전에 민법에서 출제됐어요. 이거 판례인데, 민법에서 이거 출제된 거. 그 다음에 거기 3번 대항요건은 취득시만 구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의 판례인데, 이런 거 다 판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임차주택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요. 자, 임대인이 자기 집을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병은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병하고 을하고 임대차 관계 계약이 없지만 어때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 임차주택 양도 사실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과 임대차 관계 유지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싫다, 나도 그냥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 승계를 원치 않으면 네가 내 보증금 돌려주라, 나 그냥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일단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 관련 판례. 자, 이 판례는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때 합니다. 마지막에. 자, 141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보증금 회수. 자, 그럼 이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 임차인도 자기 보증금을 제대로 다 반환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뭐냐? 첫 번째가 우선 변제권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선 변제가 뭐냐? 좀 조심할게. 자, 집주인이 이걸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양수인한테 임차인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주장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다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래서, 이제 내 집이니까 나가 그럴 때 난 못 나가 이런 거지. 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 이제 거기에서 배당을 받는 거에 있어서 좀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자, 그럼 먼저 우선 변제입니다. 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라. 그러니까 이제 우선 변제를 갖추기 위한 요건이, 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대항 요건 갖춰야 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에 뭘 받아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확정일자는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확정일자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항력, 이게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발생 안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설명합니다. 자, 4월 25일 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이걸 갖췄어요. 그리고 이날, 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이날 받았으니까 25일부터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왜? 이 대항력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4월 26일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때 0시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확정일자도 이날 받았지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도 온대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확정일자. 이거 조심해. 대항력이 전제돼야 된다는 말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변제받는다. 자, 그럼 우선 변제는요, 뭐냐면 보증금 전액입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리고 그 밖에 채권자보다. 자, 물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권하고 물권. 선순위. 등기 누가 빠르냐?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이거 순서 없어요. 물권이 무조건 이겨. 채권끼리끼리 싸우면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은요 다 동순위 취급돼. 순서 없어요. 채권은 안 분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주택 임차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물권처럼 보장해준다 이 말이야. 뭘 했을 때? 이걸 갖췄을 때.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 등기하는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봐봐요. 후순위 권리자 말이야. 이거 물권을 얘기해. 자기보다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고, 물론 이제 얘네들이 선순위고 자기가 후순위라면 나중에 받겠죠. 그러니까 물권처럼 취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보다는 무조건 빠르다 이거야. 왜? 물권처럼 취급되니까. 그런데 물권은 아니에요. 물권처럼 보장해준다는 얘기지. 동그라미 4번 확정일자를 받아도 경매 신청이나 전전세 인정되냐? 안 돼요. 물권처럼 보장되는 거지 물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았다고 경매까지 신청하고 이런 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승계인데, 자, 이건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봐버려. 그럼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어디냐? 거기 1번에 보면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 그다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그리고 공직원법에 따른 공증인. 꽤 많죠? 얘들 사글이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확정일자 부여기관.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확정일자 부여기관.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데가 어디다?
동주민센터, 즉 전입신고하라고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보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빨라요. 나머지는 따로 뭐 덮을 필요 없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판례는 또 나중에 합니다. 놔두고. 자, 3번 최우선 변제로. 자, 우리가 최우선 변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그 괄호 안에 이게 법률 용어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자, 그러니까 거기 소액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 보증금. 그러니까 영세한 세입자들은 좀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자 이건데, 보증금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정액을. 근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 이렇게 쓰고, 이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최우선 변제 이런 말 씁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동그라미 1번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조심할 거,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 자, 괄호 안에 있는 말, 이게 중요해요. 괄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갖추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속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계속 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소액 임차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오른쪽 박스를 봅니다. 자, 이제 이게 2016년도 3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자, 지역별로 금액과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 1억 이하일 때 서울은 얼마? 3,400. 과밀억제권은 6,800에 2,700. 광역시는 6,000에 2,000.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000에 1,700. 그래요. 자, 여러분은 이제 광역시니까 6,000에 2,000 제일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고, 시험은 주로 누가 내냐면 서울 사람이네. 서울 교수가. 그리고 시험 주로 서울 걸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알아는 게 좋아. 1억 이하일 때 얼마? 3,400. 이렇게 딱 알아놓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연역적인 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3번 최우선 변제 시한. 자, 이 기억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나에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 변제도 이것도 다 못 받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서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 1억 이하일 때 3,400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8,000에 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이하니까 이 사람 3,400 받잖아요. 근데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막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가격이 한없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6,000의 경락이 이루어져요. 그럼 6,000의 절반이 얼마예요? 3,000. 근데 이 사람 3,400 받아야 되는데 넘어 안 넘어? 넘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3,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최우선 변제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주택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2분.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다. 마찬가지. 자, 임차인이 2명 있어요. 그럼 3,400 각각 받아야 되는데 토탈 얼마? 6,800. 그런데 집값이 1억 2천이어가지고 절반이 6천이야. 그럼 6천밖에 안 나와. 그럼 3,400 다 못 받고 얼마씩? 3,000 그렇게 받아간다. 디귿.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수인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는 경우에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본다. 자, 서울에서 1억 2천에 들어가요. 그러면 1억 넘어버리죠. 최우선 변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 명의로 이거 7천에 계약하고 또 자기 배우자 아니면 자식 이름으로 한 5천에 이렇게 계약해. 따로따로. 그래놓고 같이 살아. 그럼 이걸 따로따로 취급한다? 합산한다? 합산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3,400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자, 어떤 주택에 자 1순위로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임차권이 있어요. 3순위로 또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임차인이 자, 자기가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추고 했어요. 그럼 이제 임차인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그래.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죠. 그런다고 보증금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안 돼요. 빨리 서울로 직장이 발령나서 가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먼저 이사 갈 테니까 나중에 보증금 다른 세입자한테 받으면 바로 탈락. 그렇게 하고 먼저 이사를 가요. 그런데 방 빼는 순간 이게 얼마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네. 그럼 이 사람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방 빼는 순간 대항력 날아가니까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사를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자, 뭐냐?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거기 종료된 후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그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에 관한 지방법원 등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는데 법원에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걸 말이에요. 등기란 말로 하니까 등기소에다 내리면 안 돼요.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에 가여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촉탁 등기다 이 말이에요. 자, 언제 한다고?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라 종료된 후 보증금 못 받는 임차인이. 그럼 보통 등기는 공동인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협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일단 임차인이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등기 비용을. 그런데 나중에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자, 법원에다 이걸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항고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이제 격려됐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등기가.
그러면 이제 이 효력을, 자, 이 효력을 한꺼번에 설명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자, 1, 2, 3, 4.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자, 이제 등기가 된 다음 이제 방 빼서 이사를 했어요. 그럼 방 빼고 이사하더라도요, 이 사람, 자, 대항력이 날아가느냐? 아니요, 대항력 안 날아가요. 다 인정해 줍니다. 대항력 인정해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으로 살면서 대항요건을 안 갖추거나 확정일자를 안 갖췄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된 이후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걸로,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은 걸로 해줘요. 네, 이 등기가 된 다음부터. 근데 보통 이걸 갖추고 있을까요? 안 갖추고 있을까요? 갖추고 있잖아요. 살면서 대항요건도 확정일자 대부분 받아 안 받아? 다 받고 있죠. 그러면 그걸 갖추고 있다면 그 순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추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순서 다 보호받아야지.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방 빼고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임차권자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 이제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봅시다. 이제 방이 비니까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보다 후순위로 또 저당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들어온 임차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사람한테는요, 이거 최우선 변제,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이건 인정이 돼요. 이거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맨날 시험 이거 바꿔치기 나와. 자, 최우선 변제는 순서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최우선 변제 이런 걸 다 받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도 해준다. 그러면 저당권자 가져갈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당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 그럼 이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하다 안 하다?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한다는 것치는 알고 들어온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요. 법을 모르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우선 변제는요, 선순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는 빠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먼저 받아가겠다. 이건 인정해줘야지. 자, 이래서 그래.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만 인정해주면 되지 이 사람한테까지 안 해줘.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그럼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요, 배당요구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가 되면 어떠냐? 배당요구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말소하는 게 먼저냐, 임대인 보증금 반하는 게 먼저냐인데, 자, 우리가 상식으로 뭐가 먼저겠어요? 그렇죠. 보증금 반이 먼저. 왜냐하면 등기 말소하면 죽겠는데 말소하니까 안 줘버려. 그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동시행이 아니라 뭐다고요? 선이행 의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7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 자,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가 변동에 따라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증액 제한 20분을 넘을 수 없다. 20분. 그런데 증액 후 1년 이내는 못한다. 이 말은 1년에 한 번씩만 해라 이거요. 20분 1이니까 5%인데 5% 넘지 말아 해놓고 1년에 뭐 10번 해버리면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그 다음 빗금 딱 치고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 자,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20분을 적용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 그냥 나 그렇게 주고는 못 산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근데 계약 기간 중에 그러면 나는 10% 올려달라는데 임차인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데 알아보러 가느니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그래. 그럼 알았어요. 10% 드릴게요. 그리고 임차인이 주고 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말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지가 주고 산다면 상관없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자, 그 다음에 2번.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자, 그렇게 보증금 전부나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환되는 금액의 연 10%와 한국에는 공시 기준금 내 연 3.5%를 더한 비율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곱한 걸 초과할 수 있다. 여기 낮은 거란 말만 좀 체크해놓으세요. 복잡해가지고 잘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어요. 자, 5천에 전세를 살다가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4천은 그다음 보증금으로 놔두고 1,000만 원만 월세로 돌리겠다 이거야. 그럼 이 월세로 돌린 이게 너무 많이 받지 말아가지고 예전에는 1할 4푼 0.14였어요. 그럼 얼마냐? 14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40만 원 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2달러 나누니까 한 달에 얼마? 약 10만 원 정도. 그래서 1000에 10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죠? 1000에 10. 요즘 어때?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옛날에 나왔는데 막 이제는요 이것을 줄이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비교해가지고 낮은 거 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초과 차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집주인이 돌려줍니까? 있으나 마나는 조문이고. 4번. 자, 이건 이제 최근에 신설됐어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 계약서 쓰지 말고 여기다 작성해라. 자, 이것을 누가 만들어주냐 체크. 누가? 법무부 장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자 이걸 만들어서 뭐냐면 권고사항입니다. 권장사항. 그러니까 꼭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그래서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신문지 쓸래요. 상관없다. 자, 그 다음 5번. 임차인 사망과 임차권 승계. 자, 이 승계는 또 뭐냐면 이제 이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차 관계를 사는데 이 임차인이 병하고 이제 부부 사이요 같이 이제 살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혼인 신고를 안 했네. 그럼 이런 배우자는 무슨 배우자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법적으로 보호 못 받아요. 아무 법적으로 보호 못 받아요. 법적으로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헤어졌어요. 돌싱이요, 그냥 싱글이요? 돌싱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식은 법적으로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자식은 받아요. 자식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임차인이 사망을 한 거예요, 살다가. 그럼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없으니까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같이 산 사람이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서 그대로 살게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 이렇게 자식이 있다, 그럼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것도 법정 상속인이 승계를 받아요. 근데 이제 자식도 없고 뭐 시부모도 안 모시고 이렇게 둘이 살다가 사망했어. 그럼 누가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 안 해가지고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 사실혼 배우자한테 승계를 해서 살게끔 해주자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법정 상속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나중에 또 하고요. 자, 페이지 넘겼어. 자, 이제 경매 신청과 관련하여, 자, 1번 뭐냐? 이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한테 이제 보증금 달라 받아서 나가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줄 생각을 안 해. 그럼 마냥 기다릴 수 있냐?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즉 금전 소송이에요. 이런 금전 소송은 다 민사 재판입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요.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순서 대기만 6개월, 1년 막 이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때 소액 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액 사건,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짜리, 소송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짜리를 소액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 판사 앞에서 바로바로 때려줘요, 땅땅땅. 그래서 단독 판사 하루에 막 30건도 막 때려 재판을 해버려. 그 자리에 때려버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내가 전세 보증금이 2억이야. 그럼 2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 소송 거친다, 소액 사건 거친다? 소액 거친다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넘어도.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엄청난 혜택이라니까. 원래대로 막 6개월, 1년 기다렸다 재판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그때까지 못 기다려. 못 기다리니까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바로 땅땅땅 때려준다니까.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좋은 거, 이거 엄청난 혜택이라니까. 그래서 소액사건법 심판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짜리를 적용하려고 만든 법인데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넘어 막 10억, 20억이어도 이 법을 따라가지고 바로 빨리 해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 이제? 아니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보증금 안 내주면 소송 제기해도 빨리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 왜? 이사 가야 되니까 빨리.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내용 증명 먼저 보내면 바로 돈 줘요. 왜냐면 이제 내용 증명에 만일 이때까지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소송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당신이 집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써주면 바로 돈 줘. 왜? 이제 그때 되면 변호사 비용 다 물어야 돼. 집주인이. 자, 그런데 이제 승소를 했어. 여전히 돈 안 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 아까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확정일자 받아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채권이니까. 근데 이렇게 판결을 얻었죠. 그럼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어. 이게 일반 채권자가 하는 강제 경매예요. 자, 물권자는요, 물권이기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채권은 못해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집행권원이 뭐냐? 판결문이에요. 자, 이제 판결문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경매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또 특혜가 있어. 뭐냐? 집행권원에게 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지금 방금 판결을 얻어서 하는 경우를 말해요. 반대 의무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어떤 물건을 경매로 넘기려고 해요. 건물 같은 경우. 그러면요, 자기 물건 다 빼야 돼. 자기 물건 다 빼고 경매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살면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예요, 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차인이 방 빼고 나가 못 가. 못 가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엄청난 혜택이 많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도입됐어요. 벌써 이제 2년 됐어요. 그 전에 공부했다면 이런 거 안 배울 텐데 늦게 하는 바람에 공부하고 많아져가지고 할 것도 많아져. 임대인하고 임차인 니네 둘이 싸우지 말고 여기 찾아와라. 그러면 분쟁 해결해 주겠다. 자, 그래서 취지를 보면 첫째 줄에 거기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별로는 실정에 따라 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심의 조정사항. 자, 기역, 리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읽어봐요. 대부분 이걸로 많이 싸우죠. 임대인하고 하면. 차임 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 보증금 주택 반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임차주택 유지 수선에 대해서 많이 싸우죠. 해결 나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우리 찾아와라. 우리 찾아와라. 그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전문가, 그러니까 뭐 판사나 변호사나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 경험이 뭐겠어? 그 세입자 경험?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그래. 자, 근데 자세한 건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또. 지금은 놔두세요. 이거 많으니까. 자, 상가로 갑니다. 150페이지. 자, 상가 임대차. 자, 상가는 이제 주택하고 비슷하니까 그 차이점만 잘 체크하세요. 차이점만. 자, 먼저 적용 대상부터 봅니다. 적용 대상. 상가는요, 상가 임대차가 당연히 상가인데, 이 상가는 저거 동그라미 1번에 일정 금액 범위 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자,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것을 비춰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된단 말은 뭐냐? 적법한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는요, 무허가나 불법 건물은 안 돼요. 주택하고 달라요. 그 다음, 영업 목적이 있어야 돼. 임대를 했는데 영업 목적이 없다 그러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창이나 정치인의 사무실로 임대했다. 또 종교단체, 뭐 교회나 이런 데가 뭐 보통 임대하죠. 교육기관이나 뭐다 이런 걸로. 그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영업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판례인데요. 자, 임차보험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 그래가 이거 최근 상가 판례인데, 자,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요. 자, 물건을 만드는 것은 상가 임대차 적용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됩니다. 왜? 영업이 없어요. 영업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이건 공장이야. 그 다음에 물건을 거기다 보관해. 그럼 뭐예요?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상가가 아니야. 적용이 안 돼. 그런데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면서 그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면 그때는 적용돼. 왜냐면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가는 원칙적으로 적용돼. 법인에도. 자, 그래서 왜냐면 장사하거나 사업은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3번. 일시생활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그럼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목적 건물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적용되나요? 자, 이거 우리 미등기 전세 적용되나요? 된다. 똑같아요. 아까 주택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적용 범위. 자, 상가는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어야 돼요. 자, 여기는 다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거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서울은 얼마? 6억 1천. 과밀 억제권 5억인데, 여기 부산광역시가 여기에 들어가요. 과밀 억제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광역시가 이제 3억 9천인데, 부산광역시는 여기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와 파주시, 화성시가 일이 들어가죠. 이번에 추가가 된 거예요.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그리고 해서 안산, 영인, 김포, 광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이 2억 7천만 원. 자, 이 금액 외워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개정된 거 시험에 그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6억 1천, 5억, 3억 9천, 2억 7천. 굉장히 복잡하죠? 6억이면 6억 하지 뭔 낫다 6억 1천만 원. 귀찮게. 네? 네. 아, 그거 하지 말아요. 네. 인천광역시가 그게 조심해야 될 게 인천광역시는요. 인천광역시 중에서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이고 일부 지역은 그대로 광역시 남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이걸로 하세요. 이거. 책 보지 마세요. 바뀐 거니까 이거. 왜 책을 보고 있어 지금 다 개정된 거예요. 아, 이걸로 해야지. 개정된 걸로 해야지. 개정. 아, 그 개정된 거 프린트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책에다 붙이라고. 왜 안 붙여져 있어? 아, 3월달에 없으면 없어? 아, 그럼 안 봐도 돼. 이제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 그 프린트 거친 게 이거. 프린트 요약집에는 다 고쳐져 있어요. 아, 그거 없어? 그러면 조금 이따 혹시 원장님 그거 하나 달라고 해서 붙여. 혹시 개정. 근데 이거 보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어. 크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것도 이제 작년에 28일 바로 출제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지역별 이 금액을 초과해. 자, 이건 넘으면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적용되는 규정이 5개가 있어요. 이거 알아놔야 돼요. 자,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와 특례 규정,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표준 권리금 계약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자, 5개 알아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금액을 넘어도 이건 적용돼요. 대항력. 그런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광역시에서 3억 9천이잖아요. 그런데 4억짜리다. 4억짜리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 임차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이거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규정이. 그런데 대항력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또 기간 보장 이런 거 적용된다 안 된다? 법정갱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건 다 적용 안 된다는 얘기. 이거 5개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임을 환산합니다. 거기 금액 따질 때. 그러니까 자,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상가는. 그럼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에다 더해줍니다. 그래가지고 6억 1천 5억 이거 안 넘어야 돼요. 거기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월차임에 100을 곱아야 합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3번 임대차 기간. 자, 최단 기간 얼마? 주택을 2년인데 상가는 1년.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아.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2번 차임 연체와 계약이지. 자, 그러면 기간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이때 몇 기 연체하면? 3기.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3번이 다 판례인데 2번. 자, 갱신되기 전에 연체해가지고 갱신된 이후에도 계속 연체해가지고 토탈 합쳐서 3기 달하면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자, 맨 처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또 갱신했어요. 근데 이때 한 번 연체하고 이때 또 2번 연체했으면 이렇게 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임대인하고 한 번 연체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아니,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이 새로운 사람하고 2번 연체했어요. 합의 3번이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새로 이 사람하고 이제 3번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하고는 다시 시작한다 이면 다시. 이거는 처음 똑같은 사람이니까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택이 없는 상가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쯤에서 임대인이 이제 나가시오. 나 이제 당신과 임대차 관계 그만두겠어. 자, 그러면 임차인이 알았어 하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장사가 잘 돼. 길목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나 못 나가겠다.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그럼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냐? 못해요. 받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번입니다. 자,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자, 거기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도 의무를 위반하면 거절당합니다. 자, 첫 번째. 몇 기 연체했다? 3기. 그 다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거절만 하죠. 그 다음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이것은 억울한 거 없죠. 인테리어 비용 다 줄게 뭐 이런. 그 다음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했다. 자, 이것도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임차인 잘못한 거다 그러면 거절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 파손했다. 자, 여기서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체크하세요. 이것만 조금 장난칠 수 있어요. 자,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비업.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達못. 건물이 무너지는데 뭐 세를 못 주죠. 그 다음에 자, 임대인이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 여기만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체크 대부분. 그 앞에는 다 전부 또는 일부 그런데 여기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철거나 재건축한다 그랬는데 이제 리모델링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우는 임차인이 잘못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걸로 핑계대고 쫓아냈어. 나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가니까요. 리모델링 안 해. 다른 세입자 받아. 자,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가, 나, 다가 추가가 됐어요. 자, 가.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 기간이 끝나면 나 공사할 거니까 그때는 나가주세요라고 미리 했다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멸실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해주기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특히 정비법. 자, 정비법상 이 지역이 재개발 들어간대. 그러면 나는 임대를 해주고 싶지만 정비법에 따라 이 지역이 재개발 들어가서 다 철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런 경우는 괜찮죠.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경우 거절하죠. 그러니까 안 해도 어때요? 딱 보니까 거절할 만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못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그럼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자, 이 기간 어떻게 보장되나요? 거기 체크 최초의 기간을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몇 년까지? 5년.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이때 최초 기간, 이거 판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도 이거 놔두고, 이런 판례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단서가 중요해. 단, 차임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증액 제한 규정, 그 밑줄 긋고 밑에다 쓰세요. 상가는 몇 프로? 5% 거기다 쓰세요. 5%.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 얼마 넘을 수 없다? 5%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판례는 이제 놔두고, 자, 오른쪽. 묵시갱신, 이거 법정갱신 똑같아요. 주택하고 놔두고. 대항력. 자, 대항력에서 대항 요건만 체크하세요. 그 대항 요건. 자, 첫째 줄, 상가 건물 인도 밑줄. 그 다음 그 옆에 사업자 등록 신청 밑줄. 자, 상가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자, 그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판례는 놔두고요. 페이지 넘깁니다. 자, 보증금 횟수입니다. 여기 우선 변제권인데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은데 동그라미 2번. 확정일자 어디서 받냐 체크하세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세무서장. 상가건물 소지 세무서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 논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 박스에 보면 지역별로 금액만 차이가 있죠. 6,500에 2,200, 6,500에 1,900, 3,800에 1,300, 3,000에 1,000. 근데 여기 지역 구분 상가 여기는 또 안 바뀌었어요. 아까 거기는 바뀌고. 그러니까 법이 개판이야.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그러니까 여기 부산광역시가 과밀억제권 들어가고 여기는 그런 말 없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그 밖에네요. 자,
상가 표준계약서.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까 주택도 표준계약서 있었죠? 그건 누가? 법무부 장관. 둘 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 보증금 차임 증감 청구. 여기 첫째 줄 100분의 5. 100분의 5니까 뭐예요? 5%. 이것도 통일시키지. 주택임대차는 20분의 1 넘지 마라. 그래놓고 여기는 100분의 5 넘지 마라. 말도 좀 통일시키지. 같은 5%인데. 그 다음 오른쪽. 자, 여기도 월차임 전환시 산정일 제한인데, 자,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전대차 준용 보세요. 거기 밑줄 하세요. 딱딱 번호를 매기세요. 계약 갱신 요구 및 특례 1번. 차임 증감 청권 2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일 제한 3번.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4번. 전대차에 적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 갑하고 을하고 임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이걸 다시 병한테 전대를 해줬어요. 그럼 이 둘을 전대차 관계 그러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건 이 4개 뿐이다 이 말이에요. 4개. 자, 전대인과 점차인 사이에도 이 상가 임대차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4개만. 자,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와 특례, 차임 증감 청권, 월차임 전환 산정일 제한,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4개. 이거 4개니까 오지 선다 4개 좋아요. 그러니까 딱 체크. 그 다음 권리금 보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상가는. 상가는 이제 이게 중요해.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 이제 나가려고요. 나갈 때 이제 어때요? 새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한테 이렇게 권리금 받고 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게 이제 권리금 계약입니다. 그럼 그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이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데, 임대인 네가 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방해 많이 했죠 이걸. 자, 그래서 이거 하지 말은데, 자, 2번에 보면 권리금 적용 제외 그랬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빼고, 두 번째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뺀다 이건데, 국가 거나 그런다 쳐. 대규모 점포가 뭐냐면 이제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데, 그러니까 대기업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세입자들은 권리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냐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브랜드 때문이지 네 개인 영업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마트나 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뭐 이런 거 보고 오지 너 보고 오는 게 아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 밑에 권리금 회수 보고. 자, 1번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그래가지고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면 그 방해 사유가 뭐냐면 1, 2, 3, 4인데, 자,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보면 이거 방해구나 알아요. 자, 신규 임차인이 이제 병한테 권리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야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주지 못 주게 방해하는 거. 또 그 권리금 야 그 차 놔줘 이런 식으로 지한테 달라면 돼 안 돼? 또 임차인하고 이제 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 임차인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터무니없이 그 주변 상가 그 조건에 보증금을 따따블 월세도 따따블 요구해. 그럼 그 정도 주고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되니까 나가면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들어와. 지가 챙겨간대. 이거 많아요. 상무지구 특히 많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상담받은 것 중에 상무지구 있어요.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겠다는데 그럼 이제 계약을 임대차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권리금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식당 하려고 임대, 난 냄새 나니까 싫어. 나 그 애완동물 병원 하려고, 나 걔 싫어해. 나 뭐 하려고, 나 그런 업종 싫어. 무조건 계약 안 해버려.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끝나니까 나가니까 다 돼 들어와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권리금 놔줘 이렇게 뺏어가는 거야. 특히 이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계약을 안 해. 막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쫓아내고 그건 다 돼 이제. 이거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양권 2번. 이번에는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방해가 아니야. 자, 1, 2, 3, 4가 방해가 아닌데, 자, 1번 봐봐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보증금 월세 제대로 낼 사람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런 계약을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 안 했다고 해서 방해행위도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단지 거기 3번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자. 거기 1년 6개월 체크하세요. 자, 오랫동안 이렇게 영업을 안 해버리면 어때요? 상가가 완전히 상권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안 주죠. 아무리 월차이면 따박따박 줬다 하더라도 영업을 안 해버리면 그렇죠. 상가 건물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 안 하고 막 문 닫아놨는데 막 돌멩이로 유리창 깨져 있고 이러면 어때요? 막 완전히 누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보증 월세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자, 방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3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건데 1번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할 거냐?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거기 쭉 있잖아요.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넘지 못해. 그러니까 지는 권리금 3천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과는 2천이야. 그러면 손해배상이 3천이다 2천이다? 2천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시효가 있어요. 자, 이익 청구권은요. 임대차 거기 밑줄 하세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체크하세요. 3년.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인데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겠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페이지 넘겨서. 표준권리금 계약서. 자, 이거는 누가 만든다? 국토부 장관. 자, 이제 조심하세요.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자, 권리금 평가액 얼마 정도 할 거냐, 이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국장 체크. 국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과 상가 임대차가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맨 앞으로 와서 우리 원래 해야 될 진도 이제 나갈. 자, 쉬었다.